인생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인생템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왜냐면, 저는 이번에 뭐 성과 났는데 인생템으로 난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는 아직 뭐 물건을 팔아가지고 인생템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가게를 하고 있고 본업이 있다 보니까 이건 인생템이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저는 쇼핑몰에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니까 인생템이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럼 도대체 인생템은 뭐야, 인생템은? 인생템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두 가지를 딱 얘기해 드리는데. 차별화. 그렇죠. 차별화를 통해서 선발 주자에 대한 틈새, 후발 주자에 대한 진입장벽. 자, 요 어느 부분에서 온라인은 안 된다, 오프라인이어야 된다, 뭐 방문 판매를 해야 된다, 영업을 해야 된다, 꼭 뭐 또 가게가 있으면 안 된다, 뭐 가게여야만 한다, 뭐 등의 이런 제한 조건을 단 게 없죠. 현재 내가 뭘 하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뭐 대기업이건 간에, 소기업이건 간에, 뭔가 되었든 간에 짚고 들어가서 나만의 영역을 창조하고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으면 다 인생템이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모두가 인생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틈새를 찾고 있잖아요. 그걸 인생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그 책에 이해하기 편안하고 인생에서 따온 강점, 장점, 명분, 정당성, 정통성 등을 활용해서 한다라는 얘기를 드려가지고 그렇게 너무 뭔가 꼭 교육 쪽 지식 창업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물건을 팔아도 나에게 살 이유만 만들어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식을 좀 가미해서 다르기를 만들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지식 이어야만 하는가? 예를 들어 보증속어를 파시는데 지방 이동의 원리부터 몸매 재구성의 원리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영상과 책자를 공급하고 우리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끔 만들어서 보증속어를 팔아요. 나는 속옷을 파니까 나 지식 창업이 아니니까 나는 인생템이 아니야.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요 맥락인 거예요. 그럼 오너여서 이게 인생템이 되고 나는 어디 영업사원이니까 안 돼요? 1인 기업이어야만 돼요, 항상? 그럼 소기업만 돼요, 우리 같이? 조그만 거? 시장이 조금 해야 돼? 대기업은 안 돼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그 업체 관계자랑 나눈 적이 있었는데 물류회사입니다. 그쪽 큰 기업이에요. 거기 조 단위로 넘어가는 그런 대기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영업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때 영업사원이 800명이 있는데 800명이 가갖고 빌딩 타는 겁니다, 그냥. 갖고 그냥 담당자 없다 그러면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뭐 그냥 카달로그 명함 주고 오고 다 똑같잖아요. 대기업이라고 하는 방식이 다를까? 그때 주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런 물류 계약이 우리 택배 보내듯이 그때그때 돈 얼마로 보내는 게 아니고 몇 년 단위로 장기 계약을 하는 거래요.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분명히 이 사람이 우리랑 거래를 하면서 뭐가 좋은지는 알았는데 계약 관계를 깨면 위약금을 물기 때문에 그러기엔 못 바꾸는 거예요. 그때 어떤 개입 상품을 만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냐면 이거였어요. 고객의 구매 시기가 도래하면 나를 찾게끔 만드는 상품.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린? 속박 전제 개입 상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만든 상품은 영업사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카탈로그 뿌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최적화 경로와 시간에 관련된 거 비용, 비교 분석 서비스. 이걸 팔아라, 차라리 돈을 받고. 그러면은 당장 나한테 계약은 하진 않더라도 내가 지금 얼마나 손해보고 있는지는 이 사람들이 알고 그럼 이거 가지고 거래처 가서 클레임 걸 수 있잖아요. 너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아, 나한테? 지금 보니까 얘 딴 데 이렇게 해준다는데 깎어. 그러면 물류 설계를 내가 해준 거를 가지고 들이밀면은 네가 그만큼 이득 보지 않겠냐. 그리고 이렇게 100만 원 냈던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 구매 시기가 도래했을 때 우리를 택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만큼 했었던 거는 DC 해줄게. 라고 하면서 구매 시기, 계약이 가능한 시기가 될 때까지 계속 그 관계를 이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뀔 때쯤 되면 저 드디어 끝났어요, 계약이. 너무 오래 걸렸죠? 그러게 말이에요. 대기업, 소기업 관련이 없죠. 그리고 무역에는 인생템이 필요 없을까요? 그 플라스틱 가져오시는 분이 플라스틱으로 핸드폰 케이스 그리고 꽃갈콘 있잖아요. 그 도로에 그 빨간 거 그런 거 차단복 그런 거 하시는 분인데 그 원료를 취급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가져와서 에이전시 통해 팔거나 직접 팔거나 하는 이런 식의 영업망을 구축해 놓으신 분입니다. 이분에게 있었던 인생템이 뭐였냐면은 어쨌든 이 거래를 하려 그러면은 그래서 얼마야밖에 안 나오잖아요. 밑에서 실무진이랑 싸우면은 다른 데는 얼마라는데 여기 왜 이렇게 비싸요? 우리가 좀 더 좋아요. 그렇게 좋은 거 필요 없어요. 이 정도면 돼. 저희는 그 좋은 거밖에 없는데. 그거 어떻게 팔아? 좋은 걸 팔아야 돼, 근데 우린. 어떻게 해요? 그거밖에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걸 팔아야 하니까 짰던 게 뭐였냐면은, 그러면은 실무진이 아니라 그 윗대의 사장, 회장이랑 우리가 컨택할 수 있게끔 뭔가 만들면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사람이 보기에 나와 괜찮은 소재를 가지고 사업을 해볼 만한 이유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방식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글로벌 신소재 동향학회라고 만들었어요. 뭐냐면 이런 식의 소재들이 생기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나라나 이 아시아권에서 별로 뭘로 안 맞는데요.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먼저 한번 쫙 뭐가 만들어지면 그 중에서 뭔가 효과가 검증되고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게 한 3년쯤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퍼지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은 그 것 중에서 잘 되고 있는지를 먼저 알고 어떤 식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이게 변화되는 트렌드는 어떻고 문제가 생긴 건 뭐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각 회사의 사장단 혹은 어떤 전무 사무 이런 식의 어떤 중역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열고 그런 식의 잡지에 칼럼을 올리고 얘 이거 플라스틱 파는 애잖아. 아까리다 글로벌 신소재 동향 학회 뭐 학회장이라잖아. 요즘에 뭐 한대 그러면서 야 김전모 좀 거기 갔다 와봐봐. 그리고 식당 약속 한번 잡고 지금 딱 접근하는 방법을 다르게 한 거죠. 규모가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태가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인생템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로지 현재 내 상황에서 더 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남들이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남들이 못 따라하게 할 거.
이 두 가지로. 저한테 컨설팅 의뢰를 하시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 제가 이러이러 하는데 저도 인생템이 다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 맞게끔? 아니, 이 상황에 맞게끔이 어딨어요? 그 어떤 상황에든 맞춰서 개선시키는 게 인생템인데. 질문의 의도가 잘못된 거죠. 뭔지 모르니까. 인생템 뭐 꼭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건데 그거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물건을 팔든 조직 체계를 갖고 있든 내가 영업사원이든 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온라인이든 플랫폼이든 대면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걸 잘 되기 위한 뭔가의 기반을 구축하는 거죠.